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지난 19년째 한우물만 파원분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새만금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을 해온 오동필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입니다. 생태조사단은 최근에 새만금 농생명 309 공사로 멸종위기 1급 저어새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오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서너 달 전에 만났을 때 새만금 신공항 관련해서 환경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요. 요즘도 계속 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도 저희 집행위 분들하고 예. 다 세종에 계시는 분들, 네, 예. 그다음에 그쪽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예. 같이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종에 네. 오시는군요. 그러면은. 네네. 그래요. 그럼 오늘 전화를 드린 건 지난 11일에 생태조사단이 낸 보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저도 기사를 쓰긴 했는데 오마이TV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도자료를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만금은 우리가 보통 새만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커다란 강,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가 예. 합쳐진 곳이고,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새만금 제방이 아니라 만경 동진강의 강 하구 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강을 막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딜 가나 강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새만금 사업이 바로 예. 그렇죠. 결국 새만금 사업은 강을 막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아주 심각한 생태적 불안이 있는 거고,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 새만금의 대부분의 면적이 매립 공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예. 매립의 공법이 들어가야만 공단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예. 기존의 농생명 지역이나 이렇게 식물을 키우기 위한 곳까지 모두 매립으로 일관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립을 하기 위해서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흙을 어디서 조달하냐? 예. 새만금 안쪽 해역에서 조달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 이것에 대한 해역을 흙을 파기 때문에 예. 보이지 않는 해역까지 다 문제가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예. 많은 구역이 매립과 준설과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예. 농생명 309라고 하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만금 지역에서 예. 군산에 가까운,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락갯벌, 그다음에 하제, 이 지명을 알게 된다면 예. 그 지역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예. 잘 알다시피 인터넷 찾아보면 군산 미군 기지, 예. 그다음에 군산공항의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공사하는 건데, 예. 이곳의 농생명 용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저어새 서식지, 그러니까 저어새 서식지도 먹이터가 있고 쉼터가 있고 잠자리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요한 잠자리터가 있어요. 예. 이 잠자리터는 뭐냐면은 예. 저어새들이 먹이를 먹고 이제 저녁에는 예. 쉬게 되는데 예. 아무 곳에서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인간도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듯이 저새들도 나름대로 잠자리, 안락한 잠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요. 예. 둥지에서 자는 건 아니지만 예. 야생동물이나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 낮은 수심이 있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렇지만 발을 담갔을 때 몸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10cm에서 20cm 정도의 깊이에 그런 어떤 낮은 수심이 필요한데. 물속에서 그러면은 잠을 자고 있군요. 그렇죠. 약간 살짝 담기는 물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너구리나 예. 사기나 기타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그 빨리 알아채고 도망갈 수 있도록 꼭 그런 곳에서만 잠을 잡니다. 근데 그게 지금 농생명 309가 그쪽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전략환경연합회에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제 그런 수로나 예, 예.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예. 미리 미처 서식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을 수변역으로 남겨놓기도 했지만 예, 예. 일부 지역의 중요 핵심 잠자리터가 예, 예. 수로폭 50m로 유지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네. 정부도 뭐 나름대로 거기가 잠자리터라는 걸 알고 수로를 뭐 50m 정도 확보했는데 그게 좀 좁다는 건가요? 그 좁은 게 아니라 아주 좁고요. 아, 정부가 그 그렇군요. 잠자리터를 확인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냥 그 나름대로의 자기 본인들이 수로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아, 어쨌든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예. 시민단체라든지 네. 기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왔다고 치면 예, 예. 이런 새만금 지역의 어떤 저어세는 멸종위기 1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1급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몇 마리나 있는 건가요? 멸종위기 1급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그 조건이 있겠지만 저어세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95%가 번식하는 아, 전 세계에서 90%한 5천여 개체밖에 없는 아주 그 와중에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새만금에서는 그 몇 마리나 좀 지금 서식하고 있나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개체군의 약 5%에서 한 7% 정도의 개체가 그한 서남에서 250, 관찰이 돼요. 250에서 300개체 정도는 정도? 아. 서남에서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잠자리 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잠자리 터에 이제 그 수로가 됐는데 수로의 폭이 50m라는 거고 그러면 그 수로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저새 서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50m 폭은 예예 일반적으로 그냥 물이 흐르는 예예 그런 곳의 어떤 그 새만금 지역에서 워낙 크다 보니까 예예 프로의 역할밖에 못해요. 결론은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폭이 넓어야 되는데 특히나 저어새같이 굉장히 대형 조류 같은 경우는요. 예예 더군다나 거기 저어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멸종위기 2급인 노랑부리 저어새, 그다음에 멸종위기 1급 황새, 기타 큰 기러기들이 주변에 찾아오는 곳이고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예 저어새 같은 경우는요. 예예 최소한 1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예 그러니까 사람이 인적이 갔을 때 100m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그 인식을 하고 놀라긴 하지만 그 자리를 그나마 버티는 형세가 되거든요. 그나마 좀 편한 잠자리가 보장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북쪽 사면하고 남쪽 사면을 비교했을 때 양쪽에서 사람이 인적이 있다고 보면 양쪽에 100m씩 그래서 200m 정도의 폭이 돼야 최소한 저새 잠자리터가 향후에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사를 진행하는 그 주최 측은 그 한국농어촌 공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뭐 우려에 대해서 좀 뭐 나름대로 뭐 입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 입장은 아직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아직 입장은 없고요. 네. 일단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그 환경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었어요. 예.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 직원할 예. 이미 그쪽에 그 매립 중단 요청을 했다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환경부에서. 네. 예. 네. 그러면 요청했다고 했고, 예. 근데 다음 날도 가보니까 예. 매립 그 준설토가 분출되는 토출구가 있죠. 준설토 분출구 있죠. 그게 예. 보통은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걸 땅에다 묻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보이게 계속 준설을 작업을 하더라고요. 공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불법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환경부는 어쨌든 공사 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환경부가 결정권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냥 협조가 아니라 그건 법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이나 평가법에. 예.
그것을 중단하고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일단 중단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이후에 하기로 다 있어요. 예, 저 그거 보고요. 예, 예.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생태조사단은 뭐 앞으로 이 저하세 서식지 관련해서 잠자리터 이번에 그 이 문제됐던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나요? 저희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줬는지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예, 예. 저희들은 관련 기관 회의에 동참하고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싶은데 예. 사실 그런 자리는 잘 마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예. 이거 급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만들고 있는 농생명용지가 예, 예. 농생명용지가 뭐죠? 결국은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농생명용지 만들어서 뭐 키우는지 아세요? 뭐 키우는데요. 우리는 지금 농사 지면 벼농사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 수도작을 못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소먹이풀을 기르고 있어요. 소목이 풀이요. 예. 그 좋은 갯벌 매립하고 연안습지 준설해가지고 예, 예. 소먹이풀 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농사를 지금의 짓는 거죠? 벼농사를 왜 안 짓는 거죠? 보통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간척 사업을 합니다. 예, 예. 간척 사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변의 간척 사업의 조건은 대부분 미질토고 예. 또는 토라면은 모래 성분이 좀 약한 거죠. 아, 모래 성분이 약해서 예, 예.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겠죠. 매립을 아무래도 해놓은 때는 농사 지으려면 대부분 강이나 하구의 중심에서 준설을 하거든요. 모래톱이나 이런 데서.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수율이 높겠죠. 물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수도작을 할 수가 없고 굳이 한다면 아, 담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 예. 왜 그게 또 안 되냐면 모든 농사를 짓 때는요. 예, 예. 지하 표층 지하에 예, 예. 담수든 해수든 이 지하수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해수욕장 위에서 농사 질 수 있어요? 못 진짜 짓죠. 물이 빠져나가요. 쭉쭉 빠지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간척지와 매립지의 차이는요. 예, 예. 간척지는 일정 부분 간척이 되는 과정이 예, 그 바닷물의 수위에 어느 정도 조금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 예, 예. 큰 담수가 어느 정도 밑에 받쳐주거나 하다못해 그 밑에는 지하 염수가 받쳐줘요.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가두면 그 일정 부분 예, 예. 물이 버텨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농사가 가능한데. 그렇죠. 어느 정도? 그리고 수도작을 할 때도 예, 일부 염해를 입는 곳도 있긴 하지만 예, 예. 대부분 그런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수도작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면 왜냐면- 그 농생명 309 같은 경우도 네. 어쨌든 그 농업용지로 쓴다는 건데 결국은 매립 형식인 거고 그리고 네, 결국은 물이 쭉쭉 수목이 빠질 풀. 거고 네, 수목이 거기에 풀이라고 농사를 있어요.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네요. 입 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 지역은 쉽게 말하면 예, 예. 소목이 풀을 기르거나 예, 예. 아니면 콩을 심거나 아니면 땅콩을 심거나 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벼농사를 지려면 예, 예. 토지 개량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아니 그 좋은 갯벌 매려가지고 지금 소목이 풀 기르는데 또 일부 수도작 하겠다고 예. 토지 개량까지 하면 그거 그냥 금으로 바르는 게 낫죠. 그냥. 그 엄청난 그 막대한 그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네요. 그래요. 그 오단장님 그 저희가 어쨌든 나중에 몇 번 더 모셔가지고 새만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새만금 그 신공항 관련한 이야기를 몇 말씀 그 추가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환경단체들이고 환경부 앞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째인가요? 얼마나 됐나요? 지금 250일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뭐 특별한 진전이 없는 거네요. 오 단장님 같은 경우 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 왜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지 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예예. 저희가 어떤 그 일정 부분 수락해벌에 대한 어떤 경관적 미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예.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경제적인 평가에서도 예예. 우리 뭐 경제성 평가 보통 뭐 0.9에서 1.1 나왔네 해서 간단하게 간신히 넘었네 안 넘었네 이렇게 하는데 예예. 군산의 새만금 신공항 군산 뭐 신공항은 예. 경제성 평가에서도 0.5도 안 나와요. 아 그러면 100원을 투입하면은 50원을 건질 수 있는 손해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뭐 굳이 뭐 쉽게 설명하자면 그 정도도 안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예. 지금 있는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보다 더 예. 짧아요. 그리고 규모가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군산시에서 이미 군산공항에다가 예예. 중국 항로의 개설을 미군에 요청을 했더니 미군이 무슨 반대를 항로요? 했어요. 군산 아니 중국. 중국 항로. 예예. 네, 중국 항로를 열어줘서 대중국 아니면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핵심 전라북도 말하는 우리가 그 동남아의 그 핵심 허브 예예. 영어는 많이 쓰더라고요. 뭐 허브 핵심 공항 뭐 이렇게 쓰는데 예예. 아니 중국도 취향 못하는 군산 신공항이 무슨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됩니까? 그것은 대중국에 대한 예예. 어떤 그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겠다는 미군의 그 의사가 크기 때문에 네. 중국 항로를 개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예예. 보세요. 기존 활주로보다 짧고 예예. 중국 취향도 못하고 예예. 그리고 그 기타의 그 비행기를 일단 경납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어떤 그런 그 말 그대로면 주차장 같은 것들요. 예예. 그런 어떤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장소도 예. 되게 4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네 대요? 네.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그 미군의 그 제2 활주로 건설 사업이다. 라는 그럼요.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혹시 뭐 그렇죠. 이런 것을 뭐 정부 문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뭐 확인한 적이 있나요? 이미 예. 군산시나 이런 데서 미군이 10여 년 전부터 거기다 활주로 요청을 한 거 공문이 다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응? 그리고 예예.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유사시 비상 활주로 쓰면 당연한 거 아니냐. 예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논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고 치면 예. 정말 군 공항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치면 예예. 관제도 통합관제가 아니라 독립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만금 신공항을 지금 미군이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예예. 미군이 관제를 하겠대요. 그 아니 미군이 관제를 하고 공항을 왜 미군이 관제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미군이 관제하겠다. 기존의 군산공항보다 더 짧다. 중국은 안 된다.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유사시 활주로를 쓰겠다. 이거 미군 활주로 제2 활주로죠. 그 정부는 정확히 그러면 시인을 표현하자면-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예? 정부는 미군의 그 제2 활주로 건설 사업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미군은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예. 그렇군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여다보면은 미군의 제2 활주로 건설 사업이다라는 게 딱 네. 드러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를 만들면서 예예. 그 23만 평의 그 공유지를 공유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았죠. 초안에는. 예예. 그런데 덜커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그 본안에 그게 딱 껴넣는 거예요. 본안에.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은 23만 평을 미군에 공유하겠다는 사실은 숨겨둔 채 시작을 해놓고, 아니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고 23만 평을 주는 게 거기다 일반 사람들 못 들어가면 그거 다시 당연히 미군 향후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다는 거죠. 그건 뭐 그 꼭 현장의 맛을 봐야 이게 짠지 단지 그걸 압니까? 그 새만금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새만금 생태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떤 걸 또 우려하시는지요? 기존에 신공항이 그쪽으로 나가면요. 예예.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일단은 해안가에 가깝고 예. 정부가 이 새만금 호수를 만들면서 예. 대형 조류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예. 도요새들은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했지만 예예. 일부 그 대형 조류는 서식이 또 어느 종에는 맞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 환경, 변화된 환경에 맞는 종의 새들이 날아오고 있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새들은 일부 종은 그렇게 맞는데 대형 조들이 특히나 거기에 맞는 것들 대형 조류예요. 어떤 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 예? 오리기러기들. 아, 여기다 또 민물가마우지. 민물가마. 그런 애들을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공항을 만들다 보니 이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실제로 저도 거기서 예. 버드 스트라이크 사진을 찍었어요. 직접 찍으셨나요? 네. 와, 그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그거를? 그 순간 포착을? 그니까요,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찍고 싶어서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실제로요. 저거 버드 스트라이크 당하겠는데 하고 준비해서 찍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거죠. 네, 보통 아침에 민물가마우지들이 예예. 그 서식지로 날아갔다 오후에는 부리를 지어서 돌아오거든요. 예예. 그 오후에도 계속 전투기 훈련을 미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어떤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들이 보통 높이 50m에서 100m 사이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가거든요. 예예예. 그런데 그 사이를 이착륙할 때는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예. 근데 그 지역이 계속 날아가는데 통과를 해요. 저거 보드 스트라이크 당하겠는데 하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찍으셨군요. 찍으면서 실제로 보드 스트라이크 사진이 나온 거지. 그것도 어떻게 새를 사진을 찍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민간 항공기가 이륙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만에 하나 그거 탔던 사람들이 항공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예. 지금에 있는 공항도 미군 공항도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예예. 그것을 더 해안가로 끌고 가면 위험도가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신공항 부지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도가 아주 높아져요. 그게 새만금 호하고 북쪽에 있는 장안갯벌 그 루트상에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경제성도 없고 그리고 사고 위험성도 있는 거고 생태계도 파괴하고 뭐 이래저래 그냥 뭐 별로 이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오로지 그냥 그 미국의 그 이 군사적 목적 이외에는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기존. 없죠. 쉽게 말하면요. 예예. 기존 공항 활성화 방안을 했다고 하면 그게 더 나아요. 기존 공항. 예. 지금도 웃긴 게 미군 공항의 활주로를 쓰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있거든요. 예예.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미군의 공유된 땅은 예예. 절대로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어떤 연예인이든 뭐 정부든 대통령이든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뭐 우리 땅이니 하면서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예. 실제로 우리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미군한테 공유하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미군한테 공유하고 지금 현재 미군 공항도 공유하고 우리가 쓸 때는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뭐냐면 매년 한 30억 정도 적자라든지 그런 활주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8천억을 부어넣겠대요. 물론 이제 8천억 하다 보면 추가 금액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30억씩을 나누면은요, 예. 예를 들면 기존 공항이나 예, 예. 우리 군산공항에 오는 비행사들한테 예, 예.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군산공항에 오는 것들을 일정 부분 도와주게 되면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이 더 활성화 방향이지, 더 적은 공항에 미군한테 땅 23만 평 어떻게만 줄까 고민하고, 비상시 예비활주로 만드는데, 우리가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요, 대부분 서해안의 전쟁 벨트라고 하는 그곳이 예, 예. 확고히 닫아서 미군이 강력한 전쟁 유발 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보적으로도 위험이 그럼요. 초래될 뭐 이런 소지가 충분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요. 이 앞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관련해 가지고 환경 단체들은 뭐 어떻게 대응할지 뭐 계획이 혹시 지금 농성하고 있는 것 예외도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지난달 28일 날에 9월 28일 날에 예, 예. 1,300명의 소송인단을 만들어서요. 예, 예. 서남국 신공항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법적으로 냈어요. 신청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예. 농성도 하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마지막 대응이죠. 우리 국토부가 아무 말도 없이 미군한테 땅을 주겠다고 지금 예, 예. 미군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우리가 대안으로 우리가 뭐하러 법적 싸움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코너가 이 사람 10만이라는 이 코너예요. 10만인 클럽 회원들을 모시는 이런 코너인데요. 오늘 네. 제가 오동필 단장님을 처음으로 초대했는데요. 네. 처음 초대한 분한테는 항상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오마이뉴스를 후원하고 계신지? 예, 우리 독립언론 하는데요. 예, 예. 독립언론 외치면서 정부에 예, 예.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독립언론 못 돼요. 예, 예, 예. 예. 저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 예. 독립언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 예. 고민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만 되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죠. 결국은 이제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 정부, 네.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돼서 할 말 하는 언론이 되라라는 이런 응원의 성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아니, 예, 예. 그렇게 마련하지도 않고, 예, 예. 만약 언론이 다 썩었네, 이렇게 하는데, 예, 예. 보면, 이 독립언론들에 대한 생태를 예,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예. 그런 독립언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예. 부단장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새만금이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저도 네. 함께 기대해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예, 될까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며칠 전에 낸 보도자료에 농생명 상공구의 어떤 저세 보호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예,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 상공구가 지금 보면 대부분 소목이풀을 기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를 낸 것은 예, 예. 정부가 정한 보호하겠다고 하는 멸종위기 1급의 저세예요. 예, 예. 그러면 소목이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우위에 있겠습니까? 현재 법으로 보존하고 있는 멸종위기 종이 현재 보입니다.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게 선택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는지 판단하면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죠. 네. 설계 변경 요청하는 게 예. 너무 토당토하거나 예. 무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니까 그냥 감명해지네요. 감명해지. 그러면요. 예.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탁해야죠. 오마이뉴스에 대한 후원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이 코너를 마치기 전에 항상 하는 그 홍보 말씀드립니다. 오마이TV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19년째 새만금을 지키는 오동필 단장님과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실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자막 보이시죠? 010-3270-3828 010-3270-3828입니다.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오마이뉴스 10만 킬로 표현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